모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다. 현실을 직시를 해야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있는 모든 규제는 없어질 거다. 규제 지역까지 모두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한 수백 번을 얘기해서 제 구독자들은 뭐 지금 기가 막 따가울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어떤 순서입니까? 일단은 취득세가 있을 겁니다. 취득세. 처음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가 있죠. 3종 세트. 그 다음에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순서.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유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세트라고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이거 되겠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가 완화가 되고, 네, 이 취득세 완화가 된 다음에는 무엇이 됩니까? 모든 규제 지역이 없어진다고 지금 1년 전부터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오기 전부터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들은 실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살아가는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상승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가 악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악재가 나와도 그것이 호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어야지. 네, 3월입니다. 일단은 시세는 멈춘다고 했습니다. 하락 시세는 멈춘다. 그로부터 고난 행군이 시작된다고 했죠. 고난 행군. 네, 1년 정도. 내년 말 정도에서 내후년 3월 정도까지는 고난의 행군이 이어진 다음에, 네, 급락세는 멈췄지만 우리가 기간 조정이 행보 정도가 되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가 일단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완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이런 프로세스에 의한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지금 취득세가 완화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 앞으로 규제 지역도 이제 풀리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되냐? 시간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조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합이 돼야 되죠. 궁합. 그래서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재료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돼야지 음식이 맛있게 나오거나 아주 훌륭한 이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 요리사들은 사람들이 이 먹는 음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소금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치킨, 우리가 닭고기 먹을 때는 양념치킨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독입니다. 살만 찝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백질은 흡수가 안 돼요. 똥으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지금 포도당, 우리가 단 거 있죠. 그리고 지방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 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흡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유 밑에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유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넣어야 되죠? 소금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치킨, 그리고 뭐 우유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무엇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소금을 먹어야지 단백질만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궁합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설탕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만 찌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은 똥으로 다 빠져나가고 지방만 흡수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궁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궁합. 지금 아무리 많은 호재 있죠.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내놓는다는 호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리라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와 소금이 결합이 돼서 내가 먹어야지 흡수가 되듯이 아무리 많은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그것이 금리와 결합이 돼야지 무엇이 생겨납니까? 네,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구매력.
네. 지금은 호재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고기예요. 그러면 소금이 필요하죠.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소금을 찍어 먹으라 했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도 우리 후라이드에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고 양념치킨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애들이 살만 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금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지 어떻게 생깁니까? 네. 부동산이 침체되고 하락하는 요인 중에 구매력이 생긴다. 누군가는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구매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일어나는 모든 사이클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다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맞아야 된다. 시간. 타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물가 상승률 뭐 당분간 5%라고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정말 경질을 해야 됩니다. 경질. 왜 그렇습니까? IMF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IMF가 어떤 곳인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제투기자본에서 놀아나는 곳이에요. 기업들의 고금리를 통해서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부도시키고 가게를 도산시키고 헐값에 외국 투기자본들이 몰려갖고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이 고금리 정책을 쓰는 곳이 IMF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맨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맨날 폭락한대. 네, 폭락을 유도하죠. 부동산 폭락 유도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투기자본들이 헐값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7번 지금 연달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했어요.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잘못된 오판을 심어준 겁니다. 미국의 경제 사정과 한국의 경제 사정이 다르죠. 그런데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환율이 지금 막기 위해서 한다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환율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졌음에도 환율은 안정되고 있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엇박자. 조화가 안 맞습니다. 엇박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몰살시키려고 박살을 내려고 하고 외국계 투기자본들에 의해서 헐값에 다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부르짖고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저출산 대책, 어떻게? 직접 지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 다 죽어요. 한국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 지금 부동산 완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무엇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이 사람이 경질해야 됩니다. 경질.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은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내릴 것 같으면 벌써 내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은 물가가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구매력이라든가 수요의 견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급망이죠.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금리로 물가를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상한 짓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추경호도 지금 다주택자 과세 규제 최소한 5년 전에 복귀한다는데 복원한다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 없어요. 네.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이 복원한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려면은 금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과 지금 이러한 경제 정책은 엇박자를 타고 있다. 궁합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정부안입니다. 지금 바뀔 거라고 지금 하는데 뭐 지금 다 지금 똑같아요. 1주택자나 2주택자 똑같고 그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절반이에요, 절반. 조정지역, 비조정 대상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조정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 투기지역 다 없어집니다. 다 똑같이 되겠죠. 4% 되겠죠. 이제 법인하고 4주택 이상 이제 그런데 6% 되는데 이거 의미 없죠. 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무슨 지금 다주택자로 가려고 지금 은행에 지금 뭐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사겠어요 지금? 지금 금리를 지금 뭐 하려면은 2주택으로 가려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 7%, 8% 물려가면서 주택을 더 산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가 급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주택자를 이용으로 해서 뭔가를 지금의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 우리 경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착륙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드랜딩. 이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처음부터 들고 나서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1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임대주택을 만들면 누가 세금 냅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다?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처음부터 세제 감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고 왔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알바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 미분양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건설사 부도나고 하청업체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주택자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당근을 하나 던져주는 거죠. 이 당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뭔가가 지금 이제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액션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다주택자도 힘들어요. 네, 다주택자도 뭐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채로 더 지금 떨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년에 더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내년에 변화일이 언제입니까? 3월이죠. 3월 변화일. 자, 여러분들 변화일을 잘 보라고 했죠. 항상 변화일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죠. 시간. 대등수치. 변화일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사실 아파트가 급락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제가 뭐 수개월 전부터 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지역까지도 다 없어지죠. 다주택 규제지역 주담대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이제 지금 전매 제한까지도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지만 투기지역 분양가 상한제 다 전매 제한이 걸렸죠. 3년 기본이 3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풀어야지 이제 청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고 미분양이 없어질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완화된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임사도 임대등록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이 수순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올해 초에 다 말씀드린 거다. 네, 수순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규제 지역도 푼다. 네, 지금 이거를 정권 초에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 들고 그러면 규제 지역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네, 내년 초에 저는 봅니다. 규제지역도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네, 허가구역 이거 없어지면은 조금 한강변이라든가 압구정 쪽 이쪽은 조금 뭔가가 반사이익이 좀 될 거예요. 왜? 똘똘이 한 채를 진입하는 이 진입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다주택자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기는 어렵고 진입장벽은 좀 쉬워지겠죠. 우리 갈아타기 하는 진입장벽은 더 쉬워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똘똘이 한 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계속 똘똘이합니다. 똘똘이 계속 똘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다주택으로 사람들이 유도한다고 뭐 다주택에 대해서 뭔가가 굉장히 지금 호재로 받아들인다. 나도 이제 다주택으로 가볼게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똘똘이에 대한 수요는 더 강화될 거다. 결국에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로케이션, 입지입니다. 입지.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가열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저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보고 있다. 자연의 법칙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 들고 주거용 주택을 통해서 지금 큰 이익을 본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결국에는 주거용 주택은 뭡니까? 네, 임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 차익을 보는 거지 임대주택 뭐 해서 뭐 임대로 내가 놔서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봐야 어떻습니까?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시세 상승폭이다. 결국에는 입지로 간다. 저는 똘똘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로 보고 있다. 아무리 많은 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금리라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주택으로 선뜻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사합니다.